네, 1일차 두 번째 과제에서는 공구의 경보정을 이용해서 최종 형상을 원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형상은 다음과 같이 나와야 되는데요. 어, 그 G코드를 짜는 경로는 그 1번 그 첫 번째 과제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어, 음, 직선 보관하고 그다음에 원어 보관을 했을 때 첫 번째 과제에서는 이렇게 그 공구의 중심하고 그 선언되는 지점하고 일치되어 하기 때문에 0,0으로 갔으면 이렇게 이쪽으로 간 상태에서 0,70으로 직선 보관을 해주면 이렇게 다 파여서 반경만큼 파인 형태로 나왔고요. 네, 원어버거는 이 지점에서 반경으로 쭉 한 바퀴 돌게 되면 이 반경만큼 그 파이는 형태로 돼서 이렇게 팔자 형태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구의 경보정을 해주게 되면 어, 원하는 최종 가공 형상을 대상으로 하는 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음, 가공되는 최종 형상이 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반경만큼 더 왼쪽으로 옵셋돼서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직선 보관을 쭉 한 바퀴 돌려도 이 부분이 가공되지 않고 이 부분은 이게 가공을 원하는 최종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경만큼 파이지 않고 이 안쪽으로 파여서 음, 더 작은 원을 형성하고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가공할 때 더 안쪽으로 파이기 때문에 완전히 원형 형태로 되는 더 작은 형태로 되는 이런 형상을 갖게 됩니다. 공구의 경우 보정이 필요한 이유는 그 음, 실제로 이제 도면 같은 걸 보면 그 좀 복잡한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이런 그 공구의 경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최종 형태를 대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구의 경종이 필요한데요. C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뒤축이 그 고정 컬러님이기 때문에 뒤축은 고정되어 있고 XY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 공작물이 XY로 움직이고 요거는 회전하고 지축으로 내리고 올라가는 것만 수행하게 되는데요. 0,0,0으로 딱 가게 되면 공작물 좌표계 요 기준으로 요 지점을 기준으로 음, 생각하기 때문에 요 공구의 끝단과 요 공작물 좌표계의 원점이 매칭되도록 0,0,로 가라고 하면 딱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언을 해주면 직선 보관을 해서 이렇게 깎게 되면은 요 반경만큼 깎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만약에 제시가 되면 이걸 깎고 싶으면 여기가 지금 그 4만큼 차이가 나는데 중심으로 그냥 요 지점을 딱 깎게 되면은 반경만큼 더 깎이기 때문에 요거를 옵셋을 일일이 해줘서 그 공유 공로를 계산해야 되는데 형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특히 원어 보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복잡하기가 힘들고 또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 이런 도면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런 최종 가공 형상에 있는 좌표값 요 점과 요 점, 요 두 지점을 가공 경로로 그 설정해서 G코드를 짜도 실제로 이렇게 파이지가 않고 이 반경만큼 옵셋이 돼서 요 가공 최종 형상과 맞는 그 가공 경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구의 경보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코드를 했을 때 공구의 경보정에 따라서 직선보가 지공을 해주면 이제 0,0에서 0,70으로 갈 때 여기는 이제 5만큼 다 파이게 되겠지만 경보정을 수행해주면 이렇게 파이지 않고 가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보정을 수행할 때는 문법은 이렇게 G41, G42 두 가지를 선언할 수 있고요. 해제는 똑같이 아무 때나 G40을 눌러주면 해제가 됩니다. 공고의 경보정은 처음에 선언을 할 때는 언어 보관으로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구의 경 보정이 미리 두 블락을 읽어가지고 그 교점에 대해서 옵셋 팩터를 하는 식으로 그 옵셋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언어 보관을 수행하면서 이 공구의 경 보정을 수행하면 과들싸게는 잘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급속 이송이나 아니면은 직선 보관처럼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그 경로에 대해서 선언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G41을 선언한 다음에 일반적인 직선 보관 급속 이송이나 직선 보관 같은 똑같은 문법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 G41을 덧붙인 다음에 뒤에 D 그 코드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 S 뭐 2000 이런 것처럼 RPM을 넣는 것처럼 또 T07, M06처럼
그러면 툴 번호가 7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미리 각 공구의 반경에 대한 값을 미리 넣는 CNC에서는 미리 넣어주고요. GBCNC에서는 만약에 7번 공구에 대한 반경을 미리 아까 GBC 설정해서 공구 설정해주면 D7번에 그 반경만큼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파이럴 했기 때문에 5가 들어가 있고요. 그럼 D07 이렇게 딱 해주면 그 공구에 맞는 공구 그 공구의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공구 경보정은 그 방향에 따라서 G41, G42 두 개가 있고요. 그 공구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정회전하게 됐을 때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정물보다 왼쪽에 있으면 G41, 그다음에 G 더 오른쪽에 있으면 공구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공정물에 비해서 공구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 있으면 G41을 써줍니다. 보통 G41을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공구 가공에 대한 방향이 도시가 되지 않았으면 G41 방향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부하가 더 적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은 이미 깎였기 때문에 평탄화되어 있고 단차가 있는데 깎을 때 이제 많은 부분을 깎이다가 점점 깎이지 않기 때문에 칩 두께가 두껍다가 얇아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가공 끝단을 생각하면 칩 찌꺼기가 가공 끝단에 비해서 더 아래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하향 절삭기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부하가 적게 걸리기 끝단에는 부하가 적게 걸리기 때문에 부하가 적은 가공 방법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 G42 상향 절삭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왼쪽은 이미 깎였고 단차 보면은 처음에는 안 깎였다가 점점 가공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음,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추천되지 않지만 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공 끝단이 그 칩이 발생하는 게 가공 끝단에 비해서 칩이 더 상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향 절삭이를 하고요. 그래서 G41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 그다음에 내부는 반시계 방향 이 방향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지점이 원호 보관 같은 걸 할 때는 꼭 직선 보관을 미리 2개 이상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구 경보정을 선언할 때 원호 보관으로 선언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초기에 이 얼마 차이나는지 옵셋 팩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만약에 G41, 41을 딱 선언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가는 요 한 코드 한 블락이랑 그 다음 블락을 읽은 다음에 그 교점을 대상으로 옵셋 팩터를 정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간 다음에 바로 원어 보관을 해주게 되면 이 옵셋 팩터를 잘 지정을 못해서 과절삭됐거나 뭐 잘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 직선 보관은 상관이 없지만 원어 보관할 때는 꼭 이미 한 지점을 설정을 해서 두 지점으로 직선 보관을 가게 한 다음에 이 지점에서 가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실제로 요 두 번째 과제를 하면서 GBCS를 돌리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야 되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첫 번째보다 좀 더 규격화된 코드로 구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언어 보관을 2개를 여기를 똑같이 이 지점에서 가공을 시작해서 이렇게 가공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구가 중심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구 경보정을 통해서 1번은 이 안쪽으로 파여기 때문에 공구 중심이 이렇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돌리게 되어 있고요. 위에는 공구 중심이 조금 더 위쪽으로 간 상태에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구 중심이 왼쪽으로 좀 간 상태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 요 세 가지 그 보관에 대해서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똑같이 1번 과제에서 했던 것처럼 가공 준비, 내부 원호 2개, 그 다음에 외부 테두리, 마무리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요. 몇 개 조금 더 1번 과제에서 추가된 게 있는데 각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준비에서는 처음에 프로그램 번호가 더 추가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CNC에서 그 제목을 넣을 때 이 네 가지 숫자로 보통 그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영어, 영문 대문자 O 한 다음에 숫자 4개로 해서 CF 카드 등으로 이제 그 작성한 코드를 CNC에 넣은 다음에 동작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프로그램 제목을 갖고 분류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뭐 따로 뭐 임의로 그냥 설정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이제 뭐 간혹 문법 오류가 나는 게 여기를 그 숫자 0으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 영문 5 넣으신 다음에 네 그 숫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코드는 이제 초기화 코드는 1번에 했던 것처럼 XY 좌표 그다음에 각종 초기화 코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게 새로 등장했는데 기계 원점을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계 원점은 2일차 그 다공구 공정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뒤축과 뒤축에 대해서 기계 원점을 딱 잡아줘서 기계가 잘 그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기계 원점을 처음에 잡아주는 걸 말하고요. 이건 X, Y에 대한 기계 원점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GVC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강호는 다 이 공작물에 대해서 이 점을 0,0,0으로 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기계원점은 여기에 있지 않고 음, 따로 고정된 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원점으로 한번 가서 원점에서 딱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뭐 공구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동작을 잘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 처음에 CNC를 실제 CNC를 킬 때도 기계원점을 무조건 한번 잡아주고 시작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계원점을 처음에 잡아주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했던 것처럼 1과제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0,0,300 좌표로 절대 좌표계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코드를 보면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복사해가지고 GPC에서 할 때는 여기 에디트를 누르셔야 그 복사할 수 있고요. 리셋 누르고 전체를 이렇게 컨트롤 V 하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동작시키고 싶으실 때는 여기 에디트에서 메모리로 그 바꾸신 다음에 여기 코드가 안 보이면 여기 어떤 코드가 안 보이시면 여기 프로그램 여기 이거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리셋을 한번 누르시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 싱글 블락을 눌러서 하셔야 되는데요. 싱글 블락은 요 블락 하나하나를 차례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그 블락 그 순서는 여기 이렇게 도시가 되어 있어서 카운트가 됩니다. 처음에 프로그램 번호기 때문에 아무런 동작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거고요. 사이클 스타트를 눌러서 한 블록씩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XY 좌표, 그 다음에 초기화 코드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기계원점이 아마 잡혔을 거니까 한번 뒤축 기계원점으로 네 아무 일도 없고요. XY도 기계원점이 잡힌 상태라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0,0,300인데 여기서 있는 좌표값은 이제 기계원점이 아니라 G55 공작물 좌표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공작물 좌표계는 여기를 0,0,0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값에 맞추기 위해서 지축이 이제 0,0,0으로 맞추기 위해서 XY가 그 요 공구 중심점으로 올 것이고 지축은 좀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정면에서 보면 공구의 중심이 요 XY 0,0으로 일치되었고 요 길이가 300만큼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초기화 코드는 됐고요. 다시 그거를 보면 이제 두 번째 원호 가공은 여기도 요 기계원점이 추가됐죠. 이걸 왜 해주냐면 지금은 엔드밈을 쓰지만 드릴이나 뭐 다른 뭐 다양한 코드들을 다양한 그 공구를 쓸 때는 공구를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공구 교환할 때는 꼭 기계원점을 지축을 한번 잡아준 다음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것도 이제 다른 공구를 위해서는 다른 공구 뭐 엔드민의 드릴이나 탭을 쓸 때는 요 공구 번호를 바꿔서 요 형태로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대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기계원점을 한번 다시 잡고 공구 교환을 엔드밀 7번으로 엔드밀을 설정하셨을 겁니다.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구 길이 그 보정인데 이거는 다공구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공구의 길이를 보정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300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드릴 같은 경우는 더 보통 긴데 그러면은 똑같이 300으로 지정하면은 요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공구 길이를 보정해서 요 공구의 끝단이 최종적으로 이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으로 올 수 있도록 알아서 보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다공구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G300 위치로 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X1500, RPM 1500으로 정회전 M03 했고요. 그
그다음에 G100으로 급속 이송했고 여기서 이제 그 공구의 경보정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상태죠. 이렇게 뜬 상태인데 원어 보관을 할 때는 바로 경보정을 선언하지 말고 교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선 교점이 벡터가 두 개가 필요하니까 임의의 점을 직선 보관을 두 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어 보관을 할 때는 거의 루틴처럼 이 원어 보관을 하고 싶은 그 첫 가공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중심점으로 그 공구의 경보정을 선언하면서 가신 다음에 이 지점에서 다시 가서 그 가공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도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1이죠. 왜 41이냐면 여기서는 가공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인데 여기서 가공을 시작하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접선 방향을 보면 뭐 이렇게 갔다가 이 상태에서 접선 방향을 보면 그 공구의 진행 방향 접선이 공작물에 비해서 왼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반시계 방향 가공할 때는 G41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구의 반경이 그 D7번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 7번에 넣어서 D07을 넣어준 거고요. 간 상태에서 근데 이렇게 바로 이 0,0에서 지점으로 가지 말고 요 중심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 값 그래서 35,25 35,25로 직선으로 가면서 여기서 옵셋을 시켜줬고 그 공구 경보전 가면서 직선 이송을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45로 간 상태입니다. 45로 가게 되면 실제 45인 이 지점이 아니라 5만큼 떨어진 이 지점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45로 간 상태에서 G10으로 내리고 G축 파준 다음에 G03J-20 반지름이 -20이고 첫 점과 그 가공 끝점이 같기 때문에 좌표는 생략했고 G03 반시계 방향으로 원호 가공 한 바퀴 쭉 가공하는 거는 J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구 경보정 했을 때는 그 원호 가공 했을 때는 찌꺼기가 남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려준 다음에 90도만큼 더 가공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 지점에 대해서 이 지점 좌표가 15,25 15,25 끝점에 대해서 더 가는데요. 이 원어 보관에 대해서는 그 180도 이하에서는 R을 보통 쓴다고 말씀드렸고 R은 여기서 20이고 이 지점에 대해서 끝점이 여기니까 이 끝점을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G03 똑같이 한 상태에서 R20이고 180도를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쓰지 않아서 R20점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 한 다음에는 축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300까지 간 상태였고요. 거기서 다시 원점으로 가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간 다음에 공솔로 바꿔줘야 되는데 엔드밀이 7번 기준공으로 돼 있어서 이미 된 상태로 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0으로 이제 길이 보정을 해서 300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내려갔고 축을 회전해서 이제 돌아가는 표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G100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구의 경보정을 할 때 바로 가지 말고 그 가공하고자 하는 첫 지점에 대한 중심 지점까지 템플릿 지점으로 한번 쭉 가서 갔고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가공 첫 지점, 가공 시작할 지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움직였고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뒤축을 이만큼 파줬고 여기서 한 바퀴를 쭉 돌려주겠습니다. 쭉 돌려줬고요. 덜 파진 구간을 다 완전히 클리어하게 파주기 위해서 90도만큼 더 돌아갔고요. G를 10으로 올렸습니다. 이 상태로 됐고요. 이렇게 지금 봐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더 안쪽으로 파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요 위쪽 가공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공구의 경보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 한 가공 내가 원하는 한 가공이 끝났을 때는 공구의 경보정을 취소한 다음에 다른 지점으로 가면서 다시 공구의 경보정을 선언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요 가공이 끝난 상태에서도 공구의 경보정이 계속 된 상태면은 계속해서 이 지점을 가라고 해도 옵셋이 된 좌표로 가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은 실수하면은 엉뚱한 지점으로 가서 형상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공구의 경보정이 필요한 뭐 내부 가공이나 테두리 가공 하나 끝났다 하면은 임시 지점으로 가면서 공구의 경보정을 취소하고
다시 첫 지점으로 가면서 공구 경보정을 선언하는 그런 그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똑같이 했고요. 저는 마이너스 20, x 마이너스 20, y 마이너스 20을 이미 지점으로 선정해서 그 지점으로 가면서 공구의 경보정을 취소하고 다시 G42로 선언을 해주면서 똑같이 직선이 두 개가 미리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점으로,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0, 20이면은 이 지점으로 기준하면 대충 이 정도 된다고 치면요. 여기서 다시 취소해주면 같고 여기서 다시 중심 지점으로 가면서 G42를 선언해줬습니다. 여기서는 왜 40이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90도 더 갈 건데 갈 때 치면 접선 방향으로 치면 이 접선 방향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위쪽이죠. 이 접선 방향이 공작물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G42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 이렇게 90도로 올려서 그 가공이 끝난 상태에서 지축을 올려서 이 지점으로 간 상태에서 여기서 42로 선언해주고 이제 밑으로 내려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90도 돌리고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 마찬가지로 해서 여기는 위로 갔다가 내려가서 G40, Y40으로 내려가서 쭉 뒤축으로 퍼졌고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G0이 써졌고 반지름이 반지름이 10이니까 J20. 그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한번 이걸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구의 경보정을 취소 G40을 해주면서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로 갔고요. 다시 그 공구 첫 지점에 그 전체 원호에 대해 중심점으로 가면서 G42 공구의 그 경보정을 선언해줬습니다. G00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갔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지금 방금 내려간 거예요. G축으로 내려가면서 팠습니다. 피드를 100을 줘서.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J20 그 현재 있는 공구가 중심으로 벡터 방향을 봤을 때 Y축으로 10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해줬고요. 쭉 한 바퀴 돌렸습니다. 돌리고 찌꺼기가 남을 수 있으니까 90도만큼 R 그 방법을 이용해서 원호 가공을 수행을 해줬고요. 다 됐기 때문에 G축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히 그 전에 1번 과제하고는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외부로 가게 되면 이제 외부는 다 이제 직선 보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G40으로 선언한 다음에 지축 내린 다음에 선언을 해도 여기는 가공 초점을 바로 0,0으로 선언을 했죠. 왜 이게 되냐면 이거는 Y70이 직선 보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갔다가 두 개 교점이 생성되기 때문에 굳이 원호 보관처럼 템플릿을 하나 더 넣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공구 경보정을 취소를 하면서 이미지점을 가고 다시 접근을 하면서 여기는 G41. 왜 41이냐면 공구의 진행 방향이 이쪽 진행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은 공작물에 대해서 왼쪽에 있기 때문에 G41이죠. 41로 0,0으로 갔고 그러면은 5만큼 옵셋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 4개의 직선 보관을 해서 테두리를 쳐주고 올린 다음에 스핀들 정지하고 초기화하는 코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이렇게고요. 경보정 취소한 다음에 다시 지축 내리고 경보정을 다시 왼쪽 경보정을 선언해줘서 이제 네 군데를 이렇게 쳤습니다. 친 다음에 지축 올리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보정들을 다 취소해주면서 G300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스핀들 정지해주고 M05 회전 정지 그 다음 M02 그 초기 프로그램 종료 리셋 했습니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축이 올린 상태에서 다시 이미지으로 가면서 취소해주고 다시 0,0으로 오면서 공구의 경보정을 수행해줬습니다. 지축으로 먼저 내린 다음에 공구 경보정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쭉 가면은 Y70 가고 X70, Y0, X0으로 가는데요. 이게 꼭 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GVCNC에서는 그 선으로 다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파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G10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모든 보정을 취소하면서 G30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스핀을 정지해주고 프로그램을 종료 리셋해서 끝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가공이 끝났고요. 이 형상에 대한 어떤 그 규격이나 특정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그 검증이 있습니다. 검증에서
수성 측정을 통해서 뭐 반지름이나 지름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R 값이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체 길이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3일차부터 과제를 냈을 때는 요거를 이용해서 아마 많이 수기 측정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걸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뭐 채점하는 방식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탭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정답 파일을 미리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음, 이렇게 보면은 워낙 그게 이상적이라 안 나오지만 어, 정답 파일을 미리 넣어놓은 다음에 실제 가공된 요 형상하고 정답 파일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부분은 색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비교할 게 없어서 이렇게 나왔지만 나중에 제가 채점할 때는 이렇게 할 텐데요. 3일차부터 아마 그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2일차 과제는 끝났고요. 1일차 두 번째 과제는 끝났고요. 두 번째 과제에서 공구의 경보정을 이용한 그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2일차 때는 공구의 길이 보정이랑 그 다음에 고정 사이클 요 기능을 배우시고 요게 다 되면은 그 3일차부터는 삼각기사 도면을 조금씩 배워서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